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윤현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환경보건 분야 중에 이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실내 청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내 환경 중에서 가장 좀 가깝게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제품이 있을 거예요. 공기청정기이고요. 그 공기청정기가 정말 실내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제거 원리를 갖고 어떠한 규격을 가지고 현재 작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노출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차례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원체 잘 아실 건데요. 우리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내 체류 시간이 약 80에서 90%로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 오염으로 인해서 각각의 그런 건강 오염이, 건강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WHO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해서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와 가장 안 좋은 사항으로는 죽음에 이르기는까지 그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미세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세먼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서 허파까리까지 들어가고 그것이 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장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실내에서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공기청정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원리로 정말 이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보건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잘 아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내에 집진 필터라고 있어요. 과거에 헤파 필터라는 그러한 필터이고요. 이러한 필터는 인터셉션이라든지 디퓨전, 그다음에 임팩션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 파이버에 각각의 영양 인자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기를 흘렸을 때 관성 충돌이라든지 브라운 운동 또는 정전력 등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필터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B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그러한 메커니즘 특성들을 다 종합해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토탈 필터라는 그러한 필터의 성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으로 대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약 0.3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에서 약간 떨어지는 특성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MPPS의 영역 Most Penetration Particle Size라고 하고요. 이 영역이 가장 필터에서 취약한 구조, 그러니까 가장 제거가 안 되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99.5%다, 99.95%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양한 입자 영역에서 제거되는 제거율은 굉장히 높지만 필터단에서 가장 제거가 안 되는 MPPS 영역단에서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 집진 필터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진 필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멜트 브로운 소재의 집진 여가 메디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이 폴리머 칩을 녹이고 그것을 고압으로 분사하면서 공기와 함께 분사가 되면서 그것이 조그만 액적 상태에서 섬유처럼 길다랗게 늘어지면서 그것이 파이버처럼 변해서 필터화처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샘 사진이 그렇게 늘어난 각각의 MB 원단의 구조를 보고 계시는 것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MB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공기청정기 딥진 필터에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코로나19 때 사용했었던 마스크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탈취 필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제거하는 물질 중에 아까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미세 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VOC 계열과 같은 이러한 가스상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거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탈취 필터는 야자계라든지 석탄계의 활성탄을 이용해서 VOC류들을 흡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탄인데요. 기존에 있는 탄 외에 이것을 활성화시켰다 해서 활성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탄이 굉장히 기공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물리적 흡착을 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활성화시켰다의 활성은 바로 화학적 흡착을 만들어냈다. 화합적 흡착으로 첨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적 흡착은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을 통해서 각각의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활성탄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이제 셈이나 이런 걸 보면 각각의 기공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물리적 흡착을 하는 가장 베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조그맣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저기에 이제 화학적 첨착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가스상 물질을 타겟팅해서 포집할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성능을 부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설비인데 이제 쾰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활성탄을 넣고 고온에서 일부의 그런 화학 물질을 바탕으로 첨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공기청정협회에서 공기청정기 성능을 평가하는 CA 규격이 있고요.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규격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의 규격들이 현재 개발되고 생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4개 국가의 공기청정기 성능 평가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실험 평가가 진행되는데 저는 오늘 입자와 가스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험 방법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먼저 미세먼지, 미세 입자에 대해서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KCl이라는 염화 칼륨을 사용을 해서 제거율을 평가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 그 다음에 A2 입자, 그 다음에 꽃가루를 사용을 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홍탄산이라는 담배를 이용을 하고요. 일본은 마일드7이라는 담배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PPS의 영역단에서 그 입자가 얼마만큼 제거가 되는지 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각 규격의 다양한 입자 분포도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소형 제품부터 그냥 중형 제품, 더 나아가서는 스탠드형 타입 또는 벽걸이형 타입의 대형 제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챔버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30세제곱미터의 챔버 사이즈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탈취 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규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총 6가지 물질, 중국 같은 경우는 2가지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일본도 3가지 물질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가스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서 실내 환경에 발생될 수 있는 가스상 오염물질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선택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시 챔버 사이즈를 본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큰 30세제곱미터의 챔버를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챔버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 공기청정기 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를 챔버에 넣게 되고요. 넣었을 때 먼지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지가 자연적으로 얼마만큼 감쇄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자연 감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발생되는 그 기울기를 평가하기 위한 운전 감쇄 영역,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울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탈취 부분인데요.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대가스를 평가를 했다가 그것도 제거율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PPM을 넣고 30분 가동했을 때 얼마만큼 제거되었는지를 봤다가 최근에는 CADR, 그러니까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트라는 관점으로 챔버 내에 약 10ppm의 오염물질을 주입하고 약 공기청정기로 가동했을 때 얼마만큼이 제거되는 기울기 값으로 이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현재 변경이 되었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것은 3가지 물질이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선택 사용으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요, 일단은 모토를 보시면 기업과 함께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취지를 가지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기관은 정부 출연 기관이 아니라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런 환경보건학을 전공을 하고 추후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정부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보셔야 되는 부분이 2가지 연구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하나는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각각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위치는 성남시 yap탑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각각 다양한 한 3가지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는 IT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빅데이터 또는 더 나아가서 가전제품까지 하고요. 연구 개발도 하고 그것을 저희가 개발한 것을 사업화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게 사업화 지원들을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 인프라들을 제공해서 그런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와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 지역 본부인데요. 광주 지역 본부에 4개 센터가 있고 그 중에 스마트 가전 연구센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기청정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은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했고 그 안에 소형 공기청정기 또는 더 큰 대용량 공기청정기, 그 외에도 가스상 또는 공기청정기 필터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도별로 본다면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은 CA, 그러니까 한국 규격과 그다음에 중국 GB 규격, 그다음 미국의 아함 규격을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연구 또 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그 섬유상의 필터 이외에 전기 집진 필터를 이용해서 무교환 방식의 그러한 뭐 미세먼지를 제거 또는 캡처할 수 있는 필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기 집진 필터는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뭐 물세척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전기 집진 필터는 오존을 생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존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농도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치 이하, 검출 이하 한계 정도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최신 기술 동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 중에 있는 부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포집하는 이러한 센서를 개발했던 사례인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부유 세균과 바이러스를 포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기 중 부유 세균이 DNA를 갖고 있을 때 형광물질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UV 비저블을 통과할 때 발생되는 형광 발색도를 바탕으로 현재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터에 포집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바탕으로 그것을 액상화하고 그것을 전기전도도 신호로서 변경됐을 때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얼마만큼의 농도로 갖고 있는지 현재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현재 장비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명 필터를 개발했었던 사례인데요. 앞단에서 제가 집진 필터라고 설명드렸었던 거는 이제 섬유상의 필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필터 같은 경우는 현재 헤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IS 규격에서 헤파라는 필터의 성능을 구현해야 그런 헤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공기청정기 필터의 이름은 헤파라는 용어 이외에 집진 필터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했었던 연구했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헤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장수명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필터를 한번 개발했었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PTFE 소재와 MB 소재를 결합을 했을 때 각각 어떠한 성능을 갖고 어떠한 수명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필터 기술도 개발했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1년 누적 평가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성능을 구현하고 그것이 건강상의 통계적 생명 가치액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라든지 AI 분석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IoT 장비를 이용해서 실내 온열 환경을 장기간 빅데이터로 분석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간이다 보니까 약 한 1년 이상의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실내 온열 환경을 측정을 했고요. 각각의 공간들이 온도와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계절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름철 또는 겨울철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러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온열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열 환경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 저렇게 네모나게 이제 저희가 커버한 곳은 바로 IS 규격에서 쾌적성 지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봤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겨울철인데요. 겨울철에 이제 보일러들을 작동을 하다 보니까 약 51.7%가 쾌적성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약 한 24.6%가 쾌적성
구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열대야 때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름철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더 고습도 구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SO 규격에서 포함되어 있는 쾌적성 구간을 보면 약 12.7%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부터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원리로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규격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건 영역 안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얼마만큼 저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경보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개선 기술이 약간 좀 기존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개선 기술들도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 영양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